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안착할 시간은 고구려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던 영양왕의 시대, 삼국사기 제20권입니다. 천하를 뒤덮을 듯한 수나라의 백만 대군이 먹구름처럼 몰려오던 날. 하지만 고구려의 굳건한 성벽과 지혜로운 명장 을지문덕은 그 거센 파도 앞에서도 바위처럼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요동치는 전장이 무색하게도 살수의 깊고 푸른 강물은 묵묵히 흘러 마침내 모든 소음과 전란을 씻어냈고 이 땅에 다시금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하루를 어지럽혔던 크고 작은 고민들도 천년 전 거대한 승리를 품었던 저 굽이치는 강물에 모두 부드럽게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이야기가 시작되면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져 고요한 휴식으로 안내합니다. 이제 마음의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눈을 감으세요. 가장 평화롭고 찬란했던 고구려의 깊은 밤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고구려 봉기 제8 영양왕 건무왕 영양왕 590년 영양왕 평이라고도 한다의 이름은 대원이라고도 한다이며 평원왕의 맏아들이다. 풍채와 정신이 빼어나고 시원스러웠으며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평원왕 제위 7년에 태자로 책봉되었고 32년에 왕위 인서하자 태자가 즉위하였다. 수나라 문제가 사신을 보내 왕을 상계부의 동삼사 션카이후 이동산스로 삼고 요동군공에 자기를 물려받게 하였으며 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2년 591년 봄 정월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 표문을 받들어 은혜에 감사하고 공물을 바치며 왕으로 봉해줄 것을 청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3월 고구려 왕으로 책봉하고 이어서 수레와 옷을 하사하였다. 여름 5월 사신을 보내 은혜에 감사하였다. 봄 정월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여름 5월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왕이 말갈의 무리 만여 명을 거느리고 요서를 침공하니 영주 총관 위충이 이를 격퇴하였다. 수 문제가 듣고 크게 노하여 한왕 양과 왕세직을 모두 원수로 삼아 수륙 30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였다. 질은 수서와 자치통감에 모두 적치로 되어 있다. 여름 6월 황제가 조서를 내려 왕의 관작을 박탈하였다. 한왕 양의 군대가 임유관을 나섰으나 장마를 만나 군량 운반이 이어지지 못해 군중의 식량이 부족해지고 다시 전염병까지 만났다. 주라후는 동라에서 바다를 띄워 평양성으로 향했으나 역시 풍랑을 만나 배가 많이 표류하고 침몰하였다. 가을 9월 군대가 돌아갔는데 죽은 자가 열에 8~9이었다. 왕 또한 두려워하여 사신을 보내 사죄하고 표문을 올려 요동의 분토신 아무개라고 칭하니 황제가 이에 군대를 물리고 예전과 같이 대우하였다. 백제왕 창이 사신을 보내 표문을 바치며 군대의 길잡이가 되기를 청하니 황제가 조서를 내려 고구려가 죄를 복종하였고 짐이 이미 용서하였으니 칠 수 없다고 타이르고 그 사신을 후대하여 보냈다. 왕이 그 일을 알고 백제의 국경을 침략하고 약탈하였다. 봄 정월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태학 박사 이문진에게 조서를 내려 옛 역사를 요약하여 신집 사습권을 만들게 하였다. 나라 초기에 처음 문자를 사용할 때 어떤 사람이 이를 기록한 100권이 있었는데 이름을 육지라 하였고 이때에 이르러 이를 깎고 다듬은 것이다. 63년 왕이 장군 고승을 보내 신라의 북한 산성을 공격하게 하니 신라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한수를 건넜고 성 안에서 북을 치고 소리치며 호응하였다. 고승은 적은 많고 아군은 적어 이기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물러났다. 처음에 양지가 기민의 장막에 거동하였을 때 우리나라 사신이 계민의 처소에 있었는데 계민이 감히 숨기지 못하고 그와 함께 황제를 베었다. 황문시랑 배구가 황제에게 유세하기를 고구려는 본래 기자가 봉해졌던 땅으로 한나라와 진나라 때는 모두 군현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신하 노릇을 하지 않고 따로 다른 지역이 되었습니다.
선제께서 이를 정벌하고자 하신 지 오래되었으나 다만 양양이 불초하여 군사를 내고도 공이 없었습니다. 폐하의 시대에 당초 어찌 취하지 않아 예의의 땅이 마침내 오랑캐의 향리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사신이 개민이 온 나라를 들어 교화에 따르는 것을 직접 보았으니 그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협하여 입조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황제가 이를 따랐다. 우홍에게 칙령을 내려 성지를 선포하게 하기를 짐은 개민이 성심으로 나라를 받들기 때문에 친히 그 장막에 이르렀고 내년에는 마땅히 탁군으로 갈 것이다. 너는 돌아가는 날 너희 왕에게 말하여 마땅히 일찍 와서 조회하고 스스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라. 보존하고 기르는 예우를 마땅히 계민과 같이 할 것이나 만일 조회하지 않는다면 장차 계민을 거느리고 가서 그 땅을 순시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왕은 번신의 예가 잠못 빠졌으므로 황제가 장차 토벌할까 두려워하였다. 계민은 돌궐의 가한이다. 여름 5월 군사를 보내 백제의 송산성을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자 옮겨서 석두성을 습격하여 남녀 3,000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봄 2월 장수에게 명하여 신라의 북쪽 국경을 습격하여 8,000명을 사로잡았다. 여름 4월 신라의 우명산성을 함락시켰다. 22년 봄 2월 수 양제가 고구려를 토벌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여름 4월 거가가 탁군, 임삭궁에 이르렀다. 4만 병사가 탁군에 모였다. 봄 정월 이모일에 황제가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고구려의 작은 추물들이 혼미하여 공손하지 못하고 발해와 갈석 사이에 모여 살면서 요동과 예맥의 국경을 자꾸 침식하였다. 비록 한나라와 위나라 때 주살하여 소굴이 잠시 기울었으나 난리로 막힌 곳이 많아 종락이 다시 모여들어 지난 시대의 냇물과 늪지에 모여 살며 씨를 뿌려 번성한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다. 저 중화의 땅을 돌아보건대 오랑캐 무리에게 잘려나간 지 여러 해가 되어 영구히 되었고 악이 이미 넘치게 무르익었다. 천도는 음란한 자에게 화를 내리니 멸망할 징조가 이미 나타났으며 상도를 어지럽히고 덕을 폐륜한 것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악을 숨기고 간사함을 품는 것이 오직 날마다 부족하고 경고의 엄숙함도 일찍이 직접 받지 않았으며 조회하는 예의도 기꺼이 몸소 행하지 않았다. 망명하고 배반한 자들을 깨어들여 그 기강의 끝을 알지 못하고 변방에 가득 차서 봉수대를 지키는 자들을 자주 수고롭게 하였으며 관문의 딱따기가 이 때문에 조용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이 때문에 생업을 패하게 되었다. 옛날에 얕게 토벌하였을 때 이미 하늘의 그물을 빠져나갔고 이미 앞서 사로잡은 자들의 죽음을 늦추어 주었으나 곧바로 뒤에 복종한 자들의 주살에 나아가지 않았다. 일찍이 은혜를 품지 않고 도리어 큰 악을 행하여 이에 거란의 무리를 아우르고 바다 수비대를 노략질하며 말갈의 옷을 익혀 입고 요서를 침범하였다. 또한 청구의 겉으로 모두 직공을 닦으면서 푸른 바다의 물가에서 똑같이 정삭을 받으면서도 마침내 다시 보물을 훔치고 빼앗으며 짐은 옛 책의 책으로 되어 있으나 오류이다. 왕래를 끊고 죄 없는 자에게 학 대하였다. 진심으로 대하려다 화를 당하니 가벼운 수레를 타고 사신을 받들어 해동에 이르러 깃발과 절월이 머무는 곳에서 길을 번신의 경계로 지나가는데도 도로를 막고 왕의 사람을 거절하였다. 임금을 섬기는 마음이 없으니 어찌 신하의 예라 하겠는가. 이를 참을 수 있다면 누구인들 용납하지 못하겠는가. 또한 법령이 가혹하고 부렴이 번거롭고 무거우며 강한 신하와 호족이 모두 나라의 권력을 잡고 붕당을 맺어 이를 풍속으로 삼았으며 뇌물이 시장과 같고 억울함을 펼 곳이 없다. 거듭하여 흉년이 계속되고 집집마다 기근이 들었으며 전쟁이 쉬지 않고 요역에 기한이 없어 힘이 다하여 짐을 나르다 몸이 도랑을 메우니 백성들이 수심에 차서 괴로워하는데 뉘에게 의지하겠는가? 국경 안이 슬프고 황망하여 그 폐해를 견디지 못하고 머리를 돌려 안을 향하여 각기 성명의 그림을 품으며 노인과 어린 아이들이 모두 혹독한 탄식을 일으킨다. 풍속을 살피고 민풍을 관찰하러 유서에 이르러 백성을 위로하고 죄를 묻노니 2번 멍에를 매기를 기다릴 것 없다. 이에 친히 유스군을 총괄하여 9벌을 펼치고
그 위태로움을 건져내며 천의에 순응하여 이 더러운 무리를 멸절하고 선왕의 모책을 이으려 한다. 이제 마땅히 율법을 원용하여 길을 나서 나누어 길에 이르러 발해를 가리며 우레같이 진동하고 부여를 지나며 번개같이 쓸어버려라. 방패와 갑옷을 잡고 방패가는 수서에는 창과로 되어 있다. 군대에 맹세한 후에 행군하고 3번 명령하고 5번 거듭하여 3번 삼은 같은 책에 먼저 선으로 되어 있다. 반드시 이긴 연후에 싸워라. 좌일이군은 누방, 장잠, 명예, 개마, 건안, 남소, 요동, 현도, 부여, 조선, 옥저, 낙랑 등의 길로 나가고 우유리군은 점선, 함자, 혼미, 임둔, 후성, 재원, 답돈, 숙신, 갈석, 동이, 대방, 양평 등의 길로 나아가 끊임없이 길을 이어 평양에 총집결하라. 무릇 113만 3,800명인데 200만 명이라 호칭하였고 그 식량을 운반하는 자는 그 배가 되었다. 마땅히 남쪽 뽕나무 마른 물 위에서 사제사를 지내고 임사궁 남쪽에서 상제에게 류제사를 지내며 개성 북쪽에서 마조에게 제사 지내게 하였다. 황제가 친히 절도를 수여하여 각 군마다 상장과 아장 각 1명, 기병 40대, 1대에 100명씩 10대를 1단으로 하고 보병 80대는 4단으로 나누며 단마다 각기 편장 1명이 있게 하고 그 갑옷과 투구, 장식과 깃발은 단마다 색을 다르게 하였다. 매일 한 군씩 보내어 서로 40리씩 떨어져 진영을 이어 점차 나아가게 하니 40일이 끝나서야 출발을 다 마쳤는데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이어지고 북과 나팔 소리가 서로 들렸으며 깃발이 960리에 걸쳐 있었다. 어영 내에는 12위, 3대, 5성, 9시를 합하여 내외 전후 좌우 6군에 나누어 예속시켰고 그 다음에 출발하였는데 또한 80리에 걸쳐 있었으니 근고의 출병의 성대함이 이와 같은 적이 없었다. 2월 황제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 요수에 이르러 여러 군대가 모두 모여 물가에 임하여 큰 진을 쳤다. 우리 군사가 물을 막고 거세게 지키니 수나라 병사들이 건너지 못했다. 황제가 공부상서 우문균카에게 명하여 요수 서쪽 언덕에 세 길의 부교를 만들게 하였고 완성되자 다리를 끌어 동쪽 언덕으로 나아갔으나 짧아서 언덕에 한 장 남짓 미치지 못했다. 우리 군사가 크게 이르자 수나라 병사 중 날래고 용맹한 자들이 앞다투어 물에 뛰어들어 접전을 벌였으나 우리 군사가 높은 곳을 타고 공격하니 수나라 병사들이 언덕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맥철장이 도약하여 언덕에 올랐으나 전사웅, 맹차 등과 함께 모두 전사하였다. 이에 군사를 거두고 다리를 끌어당겨 다시 서쪽 언덕으로 돌아갔다. 다시 소부감 하조에게 명하여 이틀 만에 다리를 이어서 완성하니 여러 군대가 차례로 이어 나아가 동쪽 언덕에서 크게 싸웠다.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많을 헤아렸으며 여러 군대가 승세를 타고 나아가 요동성을 포위하였으니 곧 한나라의 양평성이다. 거가가 요수에 도착하자 도착할 도는 수서와 자치통감에 모두 건널도로 되어 있다. 조서를 내려 천하를 사면하고 형부상서 위문승 등행에게 명하여 요동 좌측의 백성을 무마하고 10년간 조세를 면제해주며 군현을 설치하여 서로 통솔하게 하였다. 여름 5월 처음에 여러 장수들이 동쪽으로 내려갈 때 황제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무릇 군사의 나아감과 멈춤은 모두 모름지기 아래어 보고를 기다려야지 전단해선 안 된다 라고 하였다. 요동성에서 여러 차례 나와 싸웠으나 불리하자 이에 성을 에워싸고 굳게 지켰다. 황제가 여러 군대에게 명하여 이를 공격하게 하였고 또한 여러 장수들에게 칙령을 내려 고구려가 만약 항복하거든 선무하여 받아들이고 군사를 부리지 못하게 하였다. 요동성이 장차 함락되려 할 때 성안 사람들이 곧 항복을 청한다고 말하니 여러 장수들이 성지를 받들어 무너뜨려 기회에 나아가지 않고 기약하는 수서 및 자치통감에는 모두 기회기로 되어 있다. 먼저 사람을 보내 달려가 아뢰게 하였는데 보고가 이를 즈음에는 성 안의 수비도 역시 갖추어져 이에 따라 나와서 항거하며 싸웠다. 따를 수는 구본의 쇠로 되어 있으나 오류이다. 이와 같이 하기를 2-3번 하였으나 황제는 끝내 깨닫지 못하였고 이윽고 성은 오래도록 함락되지 않았다. 6월 기미일 수나라 황제가 요동성 남쪽에 거동하여
그 성지와 형세를 관찰하고는 여러 장수들을 불러 힐책하여 말하기를 공들은 스스로 관직이 높다고 여기고 또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배경을 믿어 암둔하고 나약함으로 나를 대하려 하는가? 도읍에 있을 때 공들은 모두 내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병들고 패하는 것을 볼까 두려워했을 뿐이다. 내가 지금 여기에 온 것은 바로 공들의 거짓된 바를 관찰하여 공들을 배려할 뿐이다. 공들이 지금 죽기를 두려워하여 기꺼이 진력하지 않으니 내가 공들을 죽일 수 없다고 여기는가라고 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두려워 떨며 안색을 잃었다. 황제가 이로 인하여 성 서쪽 몇 리 밖에 머물며 육합성에 거처하였으나 우리의 여러 성은 굳게 지키며 함락되지 않았다. 좌이 위대장군 네호아가 강회에 수군을 거느렸는데 뱃머리와 꼬리가 수백 리에 이어졌다. 바다를 띄워 먼저 나아가 패수로 들어와 평양성에서 60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 군사와 만나 진격하여 크게 깨뜨렸다. 네호아가 승세를 타고 그 성으로 나아가려 하자 부총관 주법상이 이를 말리며 여러 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함께 나아가기를 청했으나 네호아는 듣지 않고 정예병 수만 명을 뽑아 곧바로 성 아래로 나아갔다. 우리 장수가 나가간의 빈 절에 복병을 숨겨두고 군사를 내어 네호아와 싸우다 거짓으로 패하니 네호아가 쫓아서 성 안에 들어와 군사들을 풀어놓고 사로잡고 노략질하게 하니 다시는 부대 대오가 없었다. 복병이 일어나 네호아는 크게 패하여 겨우 죽음을 면했고 사졸 중 돌아온 자는 수천 명에 불과했다. 우리 군사가 배가 있는 곳까지 추격하였으나 주법상이 진을 정비하고 기다렸으므로 우리 군사가 곧 물러났다. 네호아는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 해포에 둔치고 다시는 감히 머물며 여러 군대와 응접하지 못했다. 좌이 위대장군 우문술은 부여도로 나가고 우이 위대장군 우중문은 낙랑도로 나가고 좌효 위대장군 형원왕은 요동도로 나가고 우이 위대장군 설세웅은 옥저도로 나가고 대자는 잘못으로 자치통감에는 없다. 우둔 위장군 신세웅은 현도도로 나가고 우어 위장군 장근은 양평도로 나가고 우무후 장군 조효제는 갈석도로 나가고 탁군 태수 검교 좌무 위장군 최용승은 수성도로 나가고 검교 우어 위호 분랑장 위문승은 증지도로 나아가 모두 압록수 서쪽에서 모였다. 우문술 등의 군사는 노하와 회원 두 진에서부터 사람과 말에게 모두 100일치의 식량을 지급하였고 또 방패와 갑옷, 창과 삭, 의복과 융구, 화막을 아울러 지급하니 사람마다 각기 샘석 이상이라 무거워서 능히 감당하여 이를 수 없었다. 군중의 명령을 내려 쌀이나 조를 버리는 자는 베겠다고 하니 사졸들이 모두 장막 아래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려 겨우 중도에 이르러서 식량이 이미 장차 다하게 되었다. 왕이 대신 을지문덕을 보내 그 진영에 나아가 거짓 항복하게 하였는데 실상은 허실을 관찰하고자 함이었다. 우중문은 먼저 만약 왕과 문덕이 오는 것을 만나면 반드시 사로잡으라는 밀지를 받들었으므로 우중문이 장차 그를 잡으려 하였으나 상서우승, 유사룡이 위무사로 있으면서 굳게 말리니 우중문이 마침내 따랐다. 문덕이 돌아가자 이윽고 후회하여 사람을 보내 문덕을 속여 말하기를 다시 할 말이 있으니 가히 다시 오라고 하였으나 문덕은 돌아보지 않고 압록수를 건너 가버렸다. 우중문은 우문술 등과 함께 이미 문덕을 놓치자 속으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였다. 우문술은 식량이 다하여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우중문은 정예병으로 문덕을 추격하면 가히 공을 세울 수 있다고 의논하였고 우문술이 굳게 말렸다. 우중문이 노하여 말하기를 장군이 10만의 무리를 의지하고도 작은 도적을 깨뜨리지 못하니 무슨 낯으로 황제를 뵙겠는가? 또한 중문은 이번 행차에서 진실로 공이 없을 줄 알았다. 왜냐하면 옛날에 훌륭한 장수로서 능히 공을 이룬 자는 군중의 일을 결정함이 한 사람에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각기 마음을 달리하니 어찌 적을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당시에 황제가 중문이 계획과 꾀가 있다고 하여 여러 군대에게 절도를 여쭙게 하였으므로 이 말이 있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문술 등이 부득이 이를 따라 여러 장수들과 함께 물을 건너 문덕을 추격하였다. 문덕은 우문술의 군사들에게 굶주린 기색이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들을 지치게 하고자 매번 싸울 때마다 달아났다. 우문술은 하루 동안 7번 싸워 모두 이겼다.
이미 자주 이긴 것을 믿고 또 여러 사람의 논의에 핍박을 받아 이에 마침내 나아가 동쪽으로 살수를 건너 평양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산을 의지하여 진영을 만들었다. 문덕이 다시 사신을 보내 거짓 항복하며 우문술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만일 군대를 돌리신다면 마땅히 왕을 받들어 행제소에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우문술이 보니 사졸들이 피폐하여 다시 싸울 수 없었고 또한 평양성이 험하고 견고하여 갑자기 함락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 마침내 그 거짓을 인연하여 돌아갔다. 우문술 등이 방진을 치고 행군하자 우리 군사가 사방에서 공격하니 우문술 등이 싸우면서 행군하였다. 가을 7월 살수에 이르러 군대가 반쯤 건넜을 때 우리 군사가 뒤에서 그 후위 군대를 공격하니 우둔 위장군 신세웅이 전사하였다. 이에 여러 군대가 모두 무너져 금지할 수 없었고 장사들이 달아나 돌아갔는데 하루 낮하루 밤 만에 압록수에 이르렀으니 450리를 간 것이다. 장군 천수 왕인공이 후군이 되어 우리 군사를 쳐서 물리쳤다. 내호와는 우문술 등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이끌고 돌아가니 오직 위문승의 한 군데만 홀로 보전하였다. 처음에 아우군이 요수에 도착하였을 때 도착할 도는 수서와 자치통감의 건널도로 되어 있다. 무릇 30만 5천 명이었는데 돌아가 요동성에 이르렀을 때는 오직 2,700명뿐이었다. 물자와 기계는 거만을 헤아렸으나 잃어버리고 망실하여 탕진되었다. 황제가 크게 노하여 우문술 등을 쇠사슬로 묶었다. 묶을개는 구본에 7켜로 되어 있으나 오류이다. 계묘일에 이끌고 돌아갔다. 처음에 백제왕장이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토벌하기를 청하니 황제가 그로 하여금 우리의 동정을 엿보게 하였으나 장은 안으로 우리와 몰래 내통하였다. 수나라 군대가 장차 출병하려 할 때 장이 그 시나 국지모 지는 백제봉기 및 자치통감에 치로 되어 있다를 수나라에 보내어 군사를 내는 시기를 청하니 수는 구본에 당으로 되어 있으나 오류이다. 황제가 크게 기뻐하여 두터이 상을 내리고 상서기부랑 성유를 보내 백제에 이르러 모일 기일을 알리게 하였다. 수나라 군대가 요수를 건너매 이르러 백제도 역시 국경 위에서 군사를 어미하고 소리로는 수나라를 돕는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이번 행차에 오직 요수 서쪽에서 우리의 무려라를 함락시켜 요동군 및 통정진을 설치하였을 뿐이다. 봄 정월 황제가 조서를 내려 천하의 군사를 징집하여 탁군에 모으고 백성들을 모집하여 효과로 삼았으며 요동의 옛성을 수리하여 군량을 쌓아두었다. 2월 황제가 시신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고구려의 작은 오랑캐가 상국을 업신여겼으니 지금 바다를 뽑고 산을 옮겨서라도 오히려 극복하여 결과를 보길 바라거늘 하물며 이 오랑캐이겠는가 하고 마침내 다시 토벌을 의논하였다. 좌광록 대부 곽영이 간언하여 말하기를 융적이 예를 잃은 것은 신하의 일이오며 천균의 쇠뇌는 생지를 위하여 기틀을 발사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친히 만승을 욕되게 하시어 작은 도적을 대적하시려 하십니까? 하였으나 황제는 듣지 않았다. 여름 4월 거가가 요수를 건너 우문술과 양이신을 보내 평양으로 향하게 하였고 왕인공은 부여도로 나아가 진군하여 신성에 이르니 우리 군사 수만 명이 막아 싸웠으나 인공이 날랭 기병 1,000명을 거느리고 격파하였다. 우리 군사가 성을 에워싸고 굳게 지키자 황제는 여러 장수들에게 명하여 요동을 공격하게 하고 편의에 따라 종사하도록 허락하였다. 비루소, 운지, 지도로 사면에서 함께 나아가 밤낮으로 쉬지 않았으나 우리가 임기응변으로 막아 20여일이 지나도록 함락되지 않았고 주인과 손중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충제의 장대 길이가 15장이었는데 효과 침광이 그 끝에 올라 성에 임하여 우리 군사와 싸워 단병 접전하여 10수명을 죽였으나 우리 군사가 다투어 공격하여 추락하다 땅에 닿기 전에 지나던 장대에 늘어진 밧줄이 있어 광이 이를 붙잡고 다시 올라가니 황제가 바라보고 장하게 여겨 즉시 조산대부에 제수하였다. 요동성이 오래도록 함락되지 않자 황제가 배주머니 100여만 개를 만들게 하여 흙을 가득 채우고 쌓아서 어량대도를 만들었는데 폭이 30보이고
높이가 성과 나란히 되게 하여 전사들로 하여금 올라가 공격하게 하였다. 또 팔륜누차를 만들어 높이가 성보다 높게 하고 어량도를 끼게 하여 성벽 안을 내려다보며 쏘고자 하여 시위를 기약하고 장차 공격하려 하니 성 안이 위태롭고 촉박하였다. 마침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글이 도착하자 황제가 크게 두려워하였고 또 달관의 자손들이 모두 현감이 있는 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더욱 근심하였다. 병부시랑 곡사정이 평소 현감과 친하게 지내어 속으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도망쳐 오자 황제가 밤에 몰래 여러 장수들을 불러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게 하니 군자와 기계, 공격도구가 구산처럼 쌓여 있었으나 영루와 장막은 편안히 두고 움직이지 않았고 안은 안과 통한다. 무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부대 편성이 없이 여러 길로 분산되었다. 우리 군사가 즉시 이를 알았으나 감히 나가지 못하고 다만 성 안에서 북을 치고 소리칠 뿐이다가 다음날 오시가 되어서야 바야흐로 점차 밖으로 나갔으나 여전히 수나라 군대가 속이는 것이라 의심하였다. 이틀이 지나서야 수천 명의 군사를 내어 추적하였으나 수나라 군대의 무리를 두려워하여 감히 핍박하지 못하고 항상 거리를 90리쯤 두었다. 장차 요수에 이르러 어영이 건너기를 마친 것을 알고 나서야 이에 감히 후군을 핍박하였는데 이때 후군이 아직 수만 명이었으나 우리 군사가 따라가며 공격하여 수천 명을 죽이고 노략질하였다. 봄 2월 황제가 백관에게 조서를 내려 고구려 정벌을 논의하게 하였으나 며칠 동안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조서를 내려 다시 천하의 군사를 징집하여 백갈래 길로 함께 나아가게 하였다. 가을 7월 거가가 회원진에 머물렀는데 이때 천하가 이미 어지러워 징집된 병사들이 대부분 기일을 잃고 이르지 않았고 우리나라 역시 공궁하고 피폐해졌다. 내호아가 비사성에 이르러 우리 군사가 맞서 싸웠으나 내호아가 이를 쳐서 이기고 장차 평양으로 나아가려 하자 왕이 두려워하여 사신을 보내 항복을 빌고 인하여 곡사정을 보냈다. 이는 수서 및 자치통감에 가둘 수 저로 되어 있다. 황제가 크게 기뻐하며 사신을 보내 절호를 가지고 내호아를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 8월 황제가 회원진에서 군대를 돌렸다. 겨울 10월 황제가 서경으로 돌아와 우리의 사신과 곡사정으로서 태묘에 고하고 이내 왕을 징집하여 입조하게 하였으나 왕이 끝내 따르지 않으니 장수들에게 칙령을 내려 장비를 엄히하고 다시 후일을 도모하게 하였으나 끝내 과단성 있게 행하지 못하였다. 가을 9월 왕이 흉서하니 호를 영양왕이라 하였다. 건무왕, 영류왕. 영류왕은 이름이 건무성이라 한다이며 영양왕의 이복 동생이다. 영양왕이 제위 29년 만에 윤서하자 즉위하였다. 2년 봄 2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여름 4월 왕이 졸본에 거동하여 시조묘에 제사 지냈다. 5월 왕이 졸본으로부터 돌아왔다. 4년 22년 가을 7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당 고조는 수나라 말기의 전사들이 이곳에 많이 빠져 있는 것에 감동하여 왕에게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짐이 공손히 보명을 받아 온 누리에 군림하여 삼령에 삼가 순응하고 만국을 회유하니 넓은 하늘 아래 뜻이 어루만지고 기르는 데 균등하고 1월이 비추는 곳을 모두 평안하게 하려 한다. 왕이 요동의 좌측을 통솔하며 대대로 번복에 거하면서 정삭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멀리서 직공을 따르려 하므로 사신을 보내 산천을 발섭하여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을 거듭 펼치니 짐이 심히 가상하게 여긴다. 읍은 구당서의 언옌으로 되어 있다. 바야흐로 지금 육합이 편안하고 사해가 청평하여 옥백이 이미 통하고 도로가 막힘이 없으니 바야흐로 화목함을 거듭하여 집은 상동서에 모을 집으로 되어 있으나 대개 서로 통한다. 영원히 우호를 돈독히 하고 각기 국경을 보전하니 어찌 성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다만 수나라 말년에 군사를 이끌고 재난을 어검하여 공전하던 곳에서 각기 그 백성을 잃고 드디어 고륙이 어긋나 이별하고 일가족이 나뉘고 흩어지게 하여 많은 세월이 지났으나 원망을 다 펴지 못하였다. 지금 두 나라가 통화하니 의리상 막히거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
여기에 있는 고구려인 등은 이미 추적하여 묻게 하였으니 찾은 즉시 돌려보낼 것이요. 그곳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왕이 마땅히 놓아보내어 편안히 기르는 방도를 다하도록 힘쓰고 편안할 수는 상동서에 어루만질 부로 되어 있다. 어질고 용서하는 도리를 함께 넓히자고 하였다. 이에 중국인을 모두 샅샅이 찾아보내니 그 수가 만여 명에 이르러 고조가 크게 기뻐하였다. 6년 겨울 12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봄 2월 왕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역법을 반포해 주기를 청하니 형부상서 심수관을 보내어 왕을 상주국 요동군공 고구려구왕으로 책봉하였다. 도사에게 명하여 천존상과 도법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해 노자를 강론하게 하니 왕과 국인이 이를 들었다. 겨울 12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왕이 사람을 당나라에 보내 불교와 도교의 교법을 배우기를 청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신라와 백제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가 길을 막아 사신이 조회하지 못하게 하며 또 자주 서로 침략하고 노략질한다고 상언하니 황제가 산기시랑 주자사를 보내 절호를 가지고 화친하라고 타이르자 왕이 표문을 바쳐 사죄하고 두 나라와 화평할 것을 청하였다. 11년 가을 9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태종이 돌궐의 힐리가한을 사로잡은 것을 축하하고 겸하여 봉역도를 바쳤다. 12년 629년 가을 8월 신라 장군 김유신이 동쪽 변방을 침공하여 낭비성을 깨뜨렸다. 9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14년 당나라가 광주 사마 장손사를 보내 수나라 전사자의 해골을 묻은 곳에 임하여 제사 지내고 당시 세웠던 경관을 헐어버렸다. 봄 2월 왕이 무리를 동원하여 장성을 쌓았는데 동북쪽은 부여성에서부터 동남쪽은 바다에 이르렀으며 동은 마땅히 서로 써야 하고 구당서에도 서로 되어 있다. 천열이었는데 무릇 16년 만에 공사를 마쳤다. 겨울 10월 신라 북변의 칠중성을 침공하니 신라 장군 알천이 이를 맞이하여 칠중성 밖에서 싸워 우리 군사가 패배하고 꺾였다. 봄 2월 세자 황권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니 태종이 위로하고 하사함이 특별히 두터웠다. 왕이 자제를 당나라에 보내 국학에 입학하기를 청하였다. 가을 9월 해가 빛을 잃었다가 3일이 지나서야 다시 밝아졌다. 2641년 황제가 우리나라 태자가 입조한 것 때문에 직방낭중 진대덕을 보내 답례하고 위로하였다. 대덕이 국경에 들어와 이르는 성읍마다 비단으로 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후하게 대접하며 말하기를 내가 평소 산수를 좋아하니 이곳에 명승지가 있으면 내가 관람하고자 한다고 하니 지키는 자가 기뻐하며 인도하여 유람하며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자세하고 구불구불한 지형을 모두 알게 되었고 수나라 말기에 종군했다가 빠져머문 중국인들을 만나 친척의 존망을 말해주니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렸다. 고로 이르는 곳마다 남녀가 길을 끼고 그를 구경하였다. 왕이 호위병을 성대하게 진치고 사신을 인견하였으나 대덕이 사신의 임무를 받든 것을 인연으로 나라의 허실을 엿보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알지 못했다. 대덕이 돌아가 아뢰니 황제가 기뻐하였다. 대덕이 황제에게 말하기를 그 나라가 고창국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관사에 대접하는 근실함이 평상시의 수보다 더했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고구려는 본래 사군의 땅일 뿐이다. 내가 수만 명의 군사를 내어 요동을 공격하면 그들은 반드시 온 나라를 기울여 이를 구원할 것이니 따로 수군을 보내 동래를 나서 바닷길로부터 평양으로 향하게 하면 수륙이 합세하여 취함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산동의 주연이 시들고 병들어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들을 수고롭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 25년 역시 봄 정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왕이 서부대인 연개소문에게 명하여 서는 열전에 동으로 되어 있다. 장성 쌓는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겨울 10월 연개소문이 왕을 시해하였다. 11월 태종이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원중에서 애도를 표하며 물품 300단을 보내도록 조서를 내리고 사신을 보내 절호를 가지고
조문하고 제사 지내게 하였다. 번역과 관련하여 특정 인물이나 전투 상황, 역사적 배경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습니까?